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서울 중등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네. 저는 일병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N수를 했는데요. 이번 합격 수기에서 제가 왜 N수를 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N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시험 이력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2020학년도에 처음 초수 임용을 봤는데 이때는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시험 응시만 했는데 일단 딱 꽈락만 면할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1차에 불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학년도에는 올인을 했어요.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친구와 같이 짝스터디를 하면서 올인을 했고 1차에서는 마이너스 0.33을 받고 1차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점 소수점 차이니까 2순위 공립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순위 사립에 2차 시험을 보게 됐고 결국에는 이때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2년 동안이나 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일을 하면 처음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일이고 솔직히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경험이 하나도 없다 하시면 일병행은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부를 여전히 놓았고 이때도 1차 불합격. 그 다음엔 또 올인을 했지만 제가 좀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공부를 약간 세모 잘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올해 2024학년도인데 이때는 저는 상반기 6개월 동안 일 병행을 했고 1차 서울 기준에서 커플 4점 그리고 2차에서 최종 커플 6점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왜 불합격을 하게 됐는지 4년 동안이나 왜 불합격을 했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도 포기한 거예요. 제가 2021학년도에 소수점 차이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연히 난 올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10월, 11월 2개월 동안을 그냥 놨어요. 그냥 막 놀러 다니고 술 먹고 이러고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진짜 한 30분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1차에 붙었을 텐데 그게 아직도 약간 후회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스터디를 안 하니까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약간 올인을 해도 올인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삶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스터디를 하셔서 좀 자신을 통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스스로 독학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N수를 하다 보니까 강의비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독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런 독학 공부를 하다 보면 매년 발간되는 신강론 이런 거나 아니면 임용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불합격을 했던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독학 공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선택 팁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샘플 강의를 듣는 거예요. 맨날 특구에 보면은 이 강사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샘플 강의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샘플 강의 1시간짜리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단 1분만이라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뭐 말 전달력이나 아니면 호감도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뭐 강의 자료 판서를 하시는지 뭐 아니면 뭐 PPT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자기 스타일과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과 잘 맞는 강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은 일단 암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가 선행되어야 암기가 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기를 정말 잘 안 해요. 그냥 기본 이론서도 그냥 밑줄만 쳐 있는 정도지 필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N수로 했기 때문에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구조화가 안 된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짝자극 기법의 장점, 단점, 뭐 정의 이런 거는 다 알지만 이 짝자극 기법이 전통적인 접근법인지 무슨 언어 인지적 접근법인지 이게 조음음은 장애를 가르치는 뭐 중재 기법인지 이런 그 상위 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강사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선택한 강사님이 김은지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특성,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이 1년 동안의 공부 흐름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 스타일을 파악하는 거예요. 누구와 공부를 할지. 그래서 장독립형, 장의존형, 교육학 공부하시면 다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고로 장독립형이었어요. 근데 장독립형이었는데 제가 스터디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터디는 여러 명과 함께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장독립형인 경우는 스터디를 약간 인증, 캠 이런 혼자 하는 스터디를 하는 거고, 장의존형은 아까 선생님들 하셨던 모여서 하는 뭐 질의응답 아니면 구두인출 이런 부분 스터디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스타일을 파악하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스타일은 어디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막 공부 공간을 자꾸 바꾸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옮겨가는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공부 스타일, 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집 이 어떤 거에 할지 생각해보고 한 군데에서 좀 진득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타이핑을 많이 하고 또 캠 스터디도 해야 되고 또 전화 스터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을 선택했어요. 근데 또 집에서 하면 가족들의 약간 부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독서실이 요즘 너무 비싸서 자취하는 비용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스타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쓰기, 읽기, 말하기 뭐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무슨 구두인출, 전화 스터디 있잖아요. 법총론 전화 스터디. 저는 그게 정말 안 맞더라고요. 뭔가 보고 읽는 것은 진짜 입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느낌이고 내 머릿속에 정립이 하나도 안 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런 게 도움이 전혀 안 됐고 저는 오히려 쓰기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필기를 잘 안 해서 사실 쓰기는 잘 안 했었는데 마지막에 백지인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저한테 잘 맞았던 공부 스타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예 초창기부터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장애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약점은 뭐 의사소통, 지적, 학습, 지체 이런 게 약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행동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사실 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행동지원이 분량이 너무 많지만 저는 진짜 짧게 공부했습니다. 짧게 공부해도 다 이해가 되고 뭔가 다 맞출 것 같은 그런 뭔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지원은 그냥 며칠 공부하고 차라리 지적장애는 분량이 적지만 한 일주일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신의 약점을 좀 보통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약점 부분은 은진쌤이 그 기본 이론 끝나고 복습 강의 카페에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습 강의를 제가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귀에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잠에 들었어요. 이게 들으면 잠이 솔솔 오면서 약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집중 시간,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집중 시간이 엄청 짧아요. 근데 집중 시간을 짧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쉬는 시간이 10분이라고 생각했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차라리
앞에 몰아서 쭉 했어요. 제가 집중이 흐트러지더라도 그냥 일단 강의 시작 눌러놓고 하다 보면은 또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스타일은 계속 무조건 시작하자. 그리고 쉬는 시간은 공부가 다 끝나면 쉬는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휴식일. 휴식일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 사람마다 자신이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좀 쉬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주말 이틀 내내는 그냥 완전히 쉬었습니다. 진짜 공부를 단 1분도 하지 않고 1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주말은 완전히 쉬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자신의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다들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운동이 체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부하면서 크로스핏을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임용시험 1차가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까지 진짜 2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이 더 키워지는 느낌이라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1년간의 공부 일정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 은진쌤 강의를 1월부터 6월 상반기 패키지를 끊어서 일병행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은 거의 다 쉬는 것 하고 강의를 하루에 몰아서 듣는 게 아니라 맨날 꾸준히 듣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강의를 3시간씩 들었던 거예요. 이게 1강부터 3강, 3강을 듣는 게 아니라 3시간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보면은 보통 50분인 것도 있고 30분인 것도 있고 40분인 것도 있고 각각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3시간이라고 해서 1강부터 3강이 아니라 뭐 1강부터 4강 20분까지 이렇게 강의가 다 끝나지 않아도 그 딱 중간 3시간 분량을 맞춰서 듣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3시간이 1강부터 4강 20분까지다 라고 해서 4강 20분까지 듣다 보면은 솔직히 멈추기 싫어가지고 4강을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인강생들한테 꿀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총론은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분량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법이랑 총론 같은 거는 일단 초수면은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듣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걸 체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 총론이나 나머지 다른 것들은 빈칸을 만들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빈칸을 한글 파일에 있는 스타일 기능이란 것을 활용을 했어요. 제가 일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인 공부를 좀 추구를 했거든요. 가장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빈칸을 만들고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빈칸을 만들었는데 이 빈칸을 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타이핑하거나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타이핑도 막 한 진짜 뭐 10초는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10초도 이거 빈칸을 다 채우려고 그러면 몇 분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싫어서 저는 진짜 한 빈칸에 1초가 걸리도록 스타일 기능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은진쌤 카페 합격수기에 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을 제가 주말에 일요일에 빈칸을 만들고 월화수목금 분량 나눠서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이 진짜 많이 잡아봤자 20분이에요. 진짜 처음에는 5분도 안 걸려요. 처음에는 하루 1주차에는 빈칸을 5개 만들고 2주차에는 10개 만들고 3주차에는 15개 만들고 점점 이게 누적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고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8월이에요. 제가 인강을 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인강은 1, 2월이 기본 이론이고 3월부터 6월까지가 아마 기출분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게으르게 들어서 4월부터 8월까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총론은 계속
1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론은 1월과 3월과 동일하고 4월부터는 점자지와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점자지와 스터디에서 저는 월요일 담당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은 문제 출제를 하고 화수목 문제 풀이를 하고 마지막 금요일에 학습지 풀이라는 걸 했어요. 저는 이 학습지 풀이를 강추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4월부터 시작한 게 인출, 이게 구두 인출 해가지고 전화 짝스터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스터디 선생님을 구해서 영역별로 인출을 하는 스터디를 매일 1시간씩 했습니다. 이때도 주말은 쉬었어요. 그래서 점자지와 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점자 5문제, 지화 3문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점자를 보고 묵독하는 거랑 묵자를 보고 점독하는 거 이런 거 골고루 내기도 했고 또 4번, 5번 같은 경우는 점자 규정을 적는 부분도 넣어서 점자 규정에 대한 문제도 커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화 문제도 그냥 지화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3번 문제 같이 뭐 지화나 수어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씩 넣어서 이것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에 했던 학습지 풀이 이거 진짜 다 빈칸으로 뚫어서 매주 한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가지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점자를 외우는 저만의 팁이 있는데 이거를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뭔가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질의응답이나 제가 오픈 채팅방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화, 점자, 스터디는 하루에 5분, 진짜 10분도 아까워요. 사실 5분이면 다 해요. 5분이면 다 끝나니까 이걸 4월부터 하면은 진짜 점자나 지화 문제는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두 인출, 짝스터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진쌤 합격 노트 보시면 그 구조와 틀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인출을 하는 겁니다. 합격 노트 보면 처음 구조화 노트랑 뒷장에 나오는 구조화 노트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뒷장에 있는 구조화 노트가 조금 더 요약된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앞쪽에 있는 거 보고서 인출을 했고 나중에는 뒷장에 있는 거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9월이에요. 보면은 제가 아마 8월이 없을 거예요. 제가 8월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절한 휴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부터는 이제 연도별 기출풀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상반기 패키지고 하반기에는 강의를 아예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연도별로 그 임용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다운받아서 13년도 추가 중등부터 23년도 요초 중식 이제 하루에 1개씩 기출을 풀고 답을 맞춰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는 중등이니까 초등도 2주 전에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24년 유초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고 법총론, 점자지화, 인출 꾸준히 맨날 똑같이 반복하는 거고 이제 9월부터 웹 접근성이랑 UDL 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매일 반복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빈칸 자료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들었던 빈칸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마지막 시험 전날엔 이렇게 거의 빈칸이게끔 해서 외웠고 이거를 또 다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월화수목금 나눠서 정말 작은 분량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딱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총론, 뭐 점자지화, 웹접근성, UDL 다 해도 30분이 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자기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집중해서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11월 이제 딱 임용 직전이죠. 네, 이때 일정을 보면 이제 기상 스터디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1월부터 8월까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일을 안 하니까 한 12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상 스터디를 7시 반에 시작해서 이때 캠 스터디를 바로 켜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한
11시쯤 운동을 가서 1시에 와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한 3시부터 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 기출, 법총론, 점자지화, 웹 UDL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했고 이제 시험 직전 2개월이니까 구두 인출을 이제 주말까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짝스터디 선생님이 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가지고 매일 2시간씩 투자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백지 인출 이때 시작했는데요. 백지 인출을 이것도 그냥 인증하는 스터디였어요. 뭔가 영역을 서로 맞춰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월요일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일주일치 분량씩 하루 올려가지고 월요일에 자신이 계획했던 분량을 백지 인출하고 인증하는 방법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딱 7주 동안 전 영역을 4바퀴 돌렸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 바퀴 때는 한 2주에 한 바퀴, 그 다음 2바퀴 때는 1주에 한 바퀴, 뭐 다음에는 4일에 한 바퀴 이런 식으로 점점 압축하면서 백지 인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DSM-5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이장에 1개씩 해가지고 이것도 빈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스터디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이게 스터디 계획이거든요. 보면 엄청 많죠. 하루에 하는 스터디가 진짜 10개가 넘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준비도 저도 스터디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했는데 사실 2차에 대한 내용은 거의 1년 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오픈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